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년 연속 베스트셀러 5월에 리커버 에디션으로 새로 출간된 책 엄마 주식 사주세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열풍의 주역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이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5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30년 전에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라도 읽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어떤 분은 선물해 주려고 10권이나 샀다고 합니다. 부모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찬사를 보낸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원래 아무것도 모르면 순수하잖아요. 제가 주식에 대해 정말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주식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때에 마침 존니 대표님이 방송 출연하신 걸 보고 이분 책을 한번 사서 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중간쯤에 나옵니다. 주식 투자는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다라고 생각한다. 저처럼 주식에 대한 아무 지식이나 정보 없는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철학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에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니 대표님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의 대표를 만났다. 젊고 나이에 비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나는 그와 얘기를 나누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말하길 자기는 어릴 때부터 왜 친구 아빠는 부자인데 우리 아빠는 가난할까 궁금했다고 한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거였다. 친구 아버지는 생산 수단이 있고 자신의 아버지에겐 없다는 것. 말하자면 친구의 아버지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그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직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적인 자본가가 되는 일이다. 남은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으로 간접적 자본가가 되는 일이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자본에게 일을 시키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친구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무척 궁금했다. 대부분 사람이 명문대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코스만을 생각하는 한국에서 월급쟁이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저희 딸이 5학년인데 작년부터 본인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우연히 반 친구들이랑 대학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때 저희 딸이 자기는 대학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 친구들 거의 다가 본인들은 대학을 꼭 갈 거라고 대학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부자 DNA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색깔, 얼굴 크기를 결정하는 DNA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부자 DNA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다. 그는 부자 DNA를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아낸 것이다. 여기에 득보다 실이 많은 지출,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은 비단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나아가 직장인들의 사교육도 점차 늘고 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심지어는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사교육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원과 교과서에 갇혀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는 성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남보다
특출난 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행복까지 포기해가며 들인 노력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이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출혈이 크면서도 가장 쓸데없는 지출이 바로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그 성격 자체가 남들을 따라잡거나 남들을 능가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다. 나의 특성을 살려 나를 키우는 것보다 순전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아 보이기 위한 지출이다. 그런 교육은 자녀를 부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비는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쏟아붓는 돈인 셈이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 고령화 시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집중되느냐가 문제이다. 공부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는 학자로 키우면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부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적어도 돈을 많이 버는데 공부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공부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될 확률을 훨씬 더 높인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본가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소비가 주는 자극적인 즐거움에 앞서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야 한다. 그것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 투자이다. 쓸데없는 지출이 어떻게 미래의 수입 원천으로 바뀌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부부에게 아이들 사교육비로 한 달에 얼마나 쓰냐고 물었더니 15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내가 깜짝 놀라자 부부는 이게 절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남들은 더 한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 건 나도 꼭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다. 오히려 남들은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많은 학부모를 만나 제안을 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아껴서 주식을 사라고. 대부분 무슨 뜬금없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혹자는 농담으로 지나치려고 하고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한가한 생각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당장 끊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가입해 주는 것이 100배 낫다. 아이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 책에서 한국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밤늦게까지 입시학원을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에 주식을 사서 자녀와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떨까? 애플과 삼성의 주식을 각각 사서 그 회사들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사교육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매월 사교육비로 나가는 150만 원을 우리가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된 한 회사에 20년간 투자했다면 80억 원 정도의 큰 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 굴지의 기업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월급을 모아서 어느 세월에 80억을 만들겠는가. 80억이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좋은 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만약 사교육비 수십조 원이 해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연구개발에도 더 과감히 투자함은 물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채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서 요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절반이 백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언론에서는
백만 백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휴학을 거듭해 졸업을 늦추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들도 많다. 저희 남편도 IMF랑 시기가 맞물려서 대학원을 간 케이스였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오로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달려온 아이들로서는 참으로 암담한 일일 것이다.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 역시 속이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밤잠 안 재우고 과외시키는 대신 그 돈으로 주식을 사 모은다면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이르렀을 때 상큼한 출발을 하게 해줄 수 있다. 상큼한 출발이 뭐냐? 우리가 그간 사모은 주식이 이만큼이나 됐단다. 이 돈으로 네가 창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해보거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런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얼마나 멋져요. 월급쟁이로 남 밑에서 일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부모에게 받아서 마음 편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주식은 위험하고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은행에 있는 자금이 가장 위험하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적금 대신 매달 꼬박꼬박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 현재로선 큰돈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처럼 다달이 가계부에 적자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교육비. 이제는 과감하게 사교육을 끊고 자본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이 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들처럼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존니의 미래를 위한 투자 원칙, 엄마 주식 사주세요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